수학 삼각 2번으로 와주시고요. 2번으로 오시고 요번에 하실 거는 이제 수학 삼각 2인데 결론은 계산 문제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가 좀 잘 나온다는 뜻으로 가지시면 되죠. 거기 일단 보시면 표 1에서 학과가 정보통신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구할 거니까 에버리지인데 D 에버리지 쓰고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로 뭐 하래요? 반 올림해라.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장 가셔갖고는 딱 문제 읽으면 아 이거 반올림하라는 얘기구나, 이거 평균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게 좀 되셔야 됩니다. 일단 조건 먼저 넣을게요. 조건은 여기에다 넣으래요. 지금 조건이 뭐죠? 네. 학과가 뭐요? 정보통신. 그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학과 가서 컨트롤 C, 여기 가서 컨트롤 V. 정보통신관 가서 컨트롤 C, 여기 가서 뭐요?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직접 치셔도 되고. 근데 솔직히 복사 뜨는 거를 조금 더 권장드리긴 해요. 왜 그러냐면 복사 뜨면요 오타 날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네. 직접 치셔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는 치시고요. 는 라운드 먼저예요. 아니면 라운드를 나중에 해도 돼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거기 두 개 쓰라고 되어 있죠. D 에버리지 하세요. DA. 그래서 DA 하면 여기 D 에버리지라고 있습니다. 가서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순서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전부 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부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쉼표 찍으면은 필드라고 나옵니다. 지금 필드가 뭐죠? 평점이죠?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 몇이요? 4. 그래서 4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쉼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조건이에요. 조건이 무슨 과? 학과가 정보통신과.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평점을 어디까지 보여줘야 돼요? 반올림에서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두째짜리까지.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해놓고서 요 앞에다 이제 라운드 쓰는 거예요. 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운드를 먼저 치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치는 방법도 있죠. 어차피 둘 다 똑같으니까. 여기 라운드 가서 무슨 클릭?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라운드하고 더블 클릭하면 여기 넘버라고 나오죠. 넘버가 뭐죠? 숫자, 점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D 에버리지 갖고 숫자는 구했죠. 그럼 여기 끝에다가 뭐 찍으세요? 쉼표 찍으세요. 뭐 찍으세요? 쉼표. 그 다음에 넘 디지트가 뭐냐면 몇 번째 자리까지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몇 자리 표현할 거죠? 소수점? 아니죠. 소수점 세 자리를 몇 자리로? 두째 자리까지. 그러면 2예요. 몇이라고요? 2. 그러면 다 끝났으면 원래는 가로 닫아야 되는데 엔터 치면 누가 닫아준다? 컴퓨터. 그다음에 또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3.5. 그래서 요거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1, 2.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렇게 맞추시면. 그리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라운드 하고 뒤에 버리지 해도 돼요. 아니 뒤에 버리지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뭐 구하세요? 라운드 구하고. 근데 처음 할 때는 따로따로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권장을 드려요. 일단 뒤에 버리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뭐를 붙여봐요? 라운드 붙여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하러 갈게요. 과일별 총 개수를 상자 개수로 나눠 상자 수와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int 함수라고 있어요. 무슨 함수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함수예요?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는
예, 인트 치세요. i에. 그 다음에 인트 있죠? 인트 가서 클릭 한번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수만 보여주는 함수예요. 소수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수도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도 있어야 돼요. 그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모드 함수예요. 네, MOD. 네, 그 함수가 뭐냐면은 뭐 구하는 함수라고요? 나머지 구하는 함수입니다.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이거는 함수가 복잡한 게 아니고 저게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면 상자수랑 나머지 만드는 게 복잡합니다. 그 연결하는 게. 그래서 일단 int 더블 클릭하세요. int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뭐하고 뭐를 나눠야 되죠? 총 개수에서 상자당 개수. 그리고 여기 보세요. 총 개수. 그 다음 뭐요? 나누기. 무슨 개수? 상자당 개수.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13개라고 뜹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13만 만들어야 돼요? 뒤에다가 가로 열고 4까지 만들어야 돼요? 4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미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다가 연결자 Shift 7 되셨나요? 큰 따옴표 가로 열고 큰 따옴표 큰 따옴표 가로 열고 뭐요? 큰 따옴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랑 요 가로 열고랑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로 열고 하나 만들어 주려고 요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Shift 7 연산자. 요번에는 뭘 붙일 거냐면 여기에다가 나머지 붙일 거예요. 가로 안에다가 나머지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함수가 뭐라고요? 모드, MO. MO 치면 여기 나와요. 올려놓으면은 나눗셈에 뭐를 구하는 거다? 나머지. 그래서 또 모드 가서 더블 클릭.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은 총 개수에서 무슨 개수를 나눠라? 상자단 개수를 나눠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H3 나누기 뭐요? I3. 자, 여기까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나누기가 아니지. H3 쉼표 I3. 왜 그러냐면 얘네는 여기는 정수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넣어주면 얘에서 얘를 나눠요. 그 다음에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머지.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int 함수 있죠? 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int 함수는 여기 들어가는 인수가 하나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나눠서 계산한 게 요게 점수가 되는 거고, 저기 모드 함수는 여기 누르면은 인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요 앞에가 뭐냐면은 요 총 개수를 뭐 할 거다? 요 총 개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눌 수예요. 그래서 우리 몇으로 나눌 거죠? 25. 그래서 여기를 몇을 잡아주는 거예요? 25.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아까 구했었던 인트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넣을 수 있는 인수가 몇 개니까 하나니까. 근데 모드 함수는 앞에는 그 나눌 값, 그 다음에 뒤에는 앞에는 나누어야 되는 수, 뒤에가 뭐예요? 나누어야 되는 값, 그걸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나 또 해주셔야 돼요. 뭐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가로 열었죠? 그러면 뭐 닫아야 되죠? 그러면 또 Shift 7, 그 다음에 큰 따옴표 가로 닫기,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 한번 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잘 봐야 되는 게 밑에 있는 영어 잘 봐야 돼요. 왜냐면 그게 몇 개냐에 따라서 내가 넣어줘야 되는 개수도 어떻게 되죠? 달라지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렇게 몇
나머지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될 때마다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 답지 보고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인트 함수가 뭐 하는 함수라고요? 네, 정수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을 구해주기 위해서 요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H3을 I3으로 뭐 해라? 나눠라. 왜냐면 총개수를 상자단 개수로 나누면 몇 상자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AND로 해서 가로 열어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가로로. 네. 근데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 빠지면 안 나와요. AND 빠지면. AND가 그 두 개를 뭐 해주는 거예요? 네, 붙여주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거. 이렇게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 넣어준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값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는 나눌 수 두 개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나누고 모든 함수는 뭐를 갖고 오는 함수라고요? 나머지. 네. 그래서 나눴더니 몇이 남더라? 4가 남더라. 네. 그래서 4가 남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함수를 썼기 때문에 모든 함수. 그리고 연습 때는 한두 가지 더 해보시는데 실전 연습할 때는요 무조건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몇 개만이요? 하나. 그 다음에 채우기 뭐요? 핸들.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에러 떴어. 그러면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가 되는 거죠. 정리하시고. 그리고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함수는 못해도 1, 2주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합격하시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네, 함수죠. 근데 함수 뭐 다 틀리지만 않으면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표 3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교통비, 숙박비를 합계를 구하래요. 뭐를 구하래요? 합계. 합계는 썸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썸. 그래서 는 SU 그래서 SU 치시면 밑에 뭐 나오죠? 네, 썸 나옵니다. 뭐 나와요? 썸. 그래서 썸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썸은 그냥 합치는 건데 범위만 잡아주면 합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쳐야 되는 게 교통비하고 무슨 비죠? 여기 범위 지정만 이렇게 하세요. 네, 두 개 범위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더해요. 네, 뭐 한다고요? 알아서 더합니다. 18만 얼마 나와요? 5,000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다가 썸 앞에다가 이제 라운드 뭐요? 다운 해서 R로 네. R로 치면은 라운드 뭐라고 뜨죠? 다운이라고 뜹니다. 되셨나요? 네, 라운드 다운 가서 뭐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는 라운드 업이든 라운드 다운이든 두 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각. 그 다음에 몇째짜리에서 반올림 할 거냐, 올림 할 거냐, 버림 할 거냐. 지금 몇째짜리까지 해야 되죠? 네, 천의 자리에서 뭐 해라? 내려서 만 단위까지 뭐 해라? 표시해라. 그러면 만 단위가 되려면 공 몇 개 필요하죠? 네, 4개 필요해요. 그러면 4예요. 근데 올라가니까 무슨 4? 네, 마이너스 4. 왜 마이너스 단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10,000원이 되려면 공이 몇 개 필요하죠? 4개 필요해요. 네. 그러면 4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소수점 밑으로 내려갈 때는 그냥 4고 지금은 소수점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마이너스 뭐라고요? 4. 그 다음에 F 치시고 근데 하실 때 헷갈리시면 저도 이거 여러 가지 고민해봤는데 그냥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많이 되려면 공이 몇 개 필요하죠? 4개 필요하죠. 그럼 뭐예요? 4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채우기 뭐예요? 핸들.
썸 함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라운드 함수는 연습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라운드 잘 나와요. 근데 라운드 함수의 특징은 웬만하면 혼자 안 나와요. 뭐 썸이랑 붙이든 카운트랑 붙이든 에버리지랑 붙이든 뭐 뒷썸이랑 붙이든 다른 함수들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95% 이상. 혼자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점수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어렵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극소수라는 거. 네. 그런 운이 나한테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점수 차이. 그래서 점수 차이는 표 4에서 1차, 2차의 차이를 구하여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절대값. 절대값이 그냥 부호 뺀 거예요. 네, 마이너스 나와도 마이너스 빼고 표시하는 게 무슨 값이에요? 절대값. 절대값이 A, B, S예요. 그리고 시험 때 무조건 뭐 쓰라고는 줍니다. 그래서 는 A, B. 그러면 A, B, S 값은, 그 A, B, S 함수는 뭐 구하는 함수다? 절대값.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BS 오셔서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1차에서 몇 차 빼래요? 네, 그러면 1차 빼기 2차. 왜냐면 ABS가 빼기 함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계산을 하면 무슨 값만 보여주겠다? 절대값만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뭐 하세요? 네, 엔터.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나옵니다. 네, 나머지는 뭐예요? 채우기, 밴드. 그럼 요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75에서 79 뺐으니까 원래 마이너스 4죠. 근데 마이너스가 안 나와요. 네,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에는 마이너스 안 나오고 정수로 표현되게 되는 함수 중에 하나죠. 지금은 같이 하지만 나중에는 시간도 드릴 겁니다. 특히 그 시간 드릴 때 머리 아프고 잘 안 돼요. 초반에 왠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연습하다 보면 그러니까 연습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가 뭐냐면 연습하신 분은 나중에 제가 고쳐드려도 크게 고칠 게 없어요. 뭐 점 틀렸거나 뭐 큰 따옴표가 빠졌거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고쳐드리면 되는데 이제 연습 안 하신 분들은 나중 되면 티가 좀 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자녀분들이 거짓말하면 티 나요? 안 나요? 티 나죠? 네. 거의 그 상황이랑 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하고 물어보는 건지 안 하고 물어보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는 건지 뭔가 생각 있이 물어보는 건지 물어보는 거에서도 티가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싫을 때가 당연히 언제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안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이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어쨌든 검사가 돼요. 아, 이분이 이런 걸 모르나 보다 하는데 수업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만 있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할 때 제일 힘들어요. 시험 이틀 남겨놓고 아무것도 모르겠대. 그러면 저도 그럽니다. 저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이틀 만에 해결하냐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교재는 90페이지. 통계함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되게 많은 함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것만 안 틀려도 시험 합격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5개 중에 3개 정도는 자주 나오던 거예요. 한두 개 정도는 뭐예요? 자주 안 나오던 거. 그러면 우리 목표는 3개 이상 맞추는 거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ITQ와 커마의 차이점이에요. ITQ는 숫자만 살짝 바꾼거든요. 근데 얘네는 내용까지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은 더하기를 해야 답이 나오는 건데 내일은 빼기를 이해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게 좀 더 크다 보니까
공부를 했어도 이해 능력이 떨어지면 못 구하는 부분들이 ITQ보다 조금 많은 거죠. 그러니까 ITQ는 이 함수가 뭔지만 알면 웬만하면 답이 맞추게끔 주는데, 커말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도 구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 함수를 가지고 응용까지 물어보는 경향들이 조금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수업 듣는 분도 그렇고 실제 시험 보신 분도 그렇고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커말이 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응용 능력이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수업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생각에 전환을 해야만 이게 이해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도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된다.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대리예요, 대리가 아닌이에요? 대리가 아닌 상황수. 저기로 오세요. 통계 1로. 그래서 어디로 오시라고요? 네, 통계 1로 오세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 1에서 직급이 대리인 사원이에요? 대리가 아닌 사원이에요? 대리가 아닌 사원. 그러면 밑에 sum if, count if, average if 있거든요. 뭘로 구해야 될까요? 네, count. 근데 이제 또 여기부터 또 골치 아픕니다. 뭐가 골치 아프냐면 제가 아까 count는 뭐 만드는 거라 그랬죠? 숫자 만드는 거라 그랬죠? 맞죠? 지금 여기에 숫자가 없어요. 근데 count if는 문자도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냥 count나, 왜냐면 if 가지고 문자 조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count나 decount나 이런 애들은 숫자만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count인데 숫자가 없네? 이거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count if는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뭐 먼저 시작하세요? 는 COU 카운트 뭐요? if. 그리고 요걸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영어. 제일 처음에 범위거든요. 근데 그냥 범위가 아니에요. 조건에 대한 범위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셀 거죠? 대리가 아닌 수 셀 거죠. 그러면 대리가 아닌 걸 세야 되는데 어쨌든 세야 되잖아요. 그럼 세려면은 어디에서 셀 거냐가 필요한데 우리 조건이 뭐라고요? 대리가 아닌 거. 그러면 대리가 있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하시냐면 여기 C3부터 C 몇 가지요? 12. 왜냐면 우리 누구 찾아야 되니까? 대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쉼표 찍으시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요거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큰 따옴표 원래 우리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하죠. 같지 않다는요, 반대로 넣는 거예요. 요게 같지 않답니다. 이렇게 반대로 넣어주는 거. 우리 원래 크거나 같다 할 때 크거나 먼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작거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뭐 넣어요? 크거나.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다르다,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누구하고 다르다고요? 네, 대리 치세요. 여기 찍으시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치세요? 큰 따옴표는 이제 대리하고 나서. 네,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리하고 나서 뭐를 하세요? 네, 큰 따옴표를 하세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은 대리인 사람, 대리가 아닌 사람, 대리가 아닌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다가 명 붙이래요. 뭐 붙이래요? 명, Shift 7, 연결자 하고, 명, 큰 따옴표에서 명 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몇 명이요? 6. 그 다음에 거기 94페이지 봐보세요. 요거 하실 때 거기 기적의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같지 않다 방향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조건은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작성한다라고 보이세요? 예. 근데 조건이 아닐 때에는 넣지 않는다. 그 밑에 있는 게 저쪽 ITP 시험 문제. ITP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놈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큰 따옴표가 좀 희한하게 붙거든요. 일부는 큰 따옴표 쓰고 일부는 큰 따옴표를 안 쓰고. 근데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썸이 뭐죠? 합계죠. if가 뭐예요? if가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조건. 그래서 썸 if 조건에 맞는 뭐고요? 합계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진 거 있죠. 요런 애들은 조건 넣을 때 큰 따옴표를 넣거든요. 왜 그런지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2박 3일 동안 인터넷 싸그리 뒤져봤는데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외우고 있으니까 요거 있을 때는 큰 따옴표 넣어야 돼. 이건 알겠는데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네. 여기에 있는 분도 정확하게 저처럼 완벽하게 파악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러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시험에서 조건이 아는 건 이렇게 넣어.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떻다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sum if, count if, average if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뭐 된 거예요? 합쳐진 거. 네, 요런 쪽에는 조건 같은 걸 넣으실 때 앞뒤에다가 뭐 붙이세요? 네, 큰 따옴표를 붙여야 얘가 그걸 조건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가 정확한 얘기 아닙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요거 두 개 섞인 거에는 큰 따옴표를 넣어야 돼. 이렇게 저도 어느 정도 유추한 거지. 회사 자체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한 적은 완벽하게는 없어요. 근데 이분 얘기도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조건일 때는 큰 따옴표 달고 조건 아니면 달지 말아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암기하시기엔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부등호. 네. 요게 뭐라고요? 같지 않다. 네, 다르다. 그 다음 것도 보시면 여기 학생명 성적 모든 과목이 몇 점 이상이요? 80점 이상. 네. 학생 수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count if s 중에 뭘까요? 지금 쓸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count if s. 일단 count는 아닙니다. 왜 안 해요? 예, 이거는 그냥 세기만 하는데 셀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는 못 세요. 이 count는 그냥 범위 잡으면 그 안에 숫자 몇 개 있어. 딸랑 이거기 때문에 count는 아닙니다. 그리고 count if 아니면 뭐예요? 예, if s예요. 뭐예요? s예요. 왜요? 조건이 몇 개니까? 3개. 그 조건이 뭐죠? 회계,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80점 이상이야. 그래서 는 치십시오. COU. 이상하게 COU 들어가는 건 세 자 쳐야 잘 떠요. 두 글자 치면 조금 움직여야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여기 count if s 오셔서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이렇게 뒤에 1, 그 다음에 1 끝나면 몇이라고 할까요? 2, 3,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건범위 1,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조건범위 2, 조건범위 3, 조건. 근데 왜 이걸 보셔야 되냐면 그냥 count if는요, 이게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A를 외웠어. 그러면 다른 거 하게 되면은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고 응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영어를 제가 유심히 보시라고 설명드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배울 때에는 왜 얘는 큰 따옴표 넣으라 그러고 얘는 여기에다 범위 잡으라 그러고 쟤는 또 저쪽 가서 넣으라 그러고 이게 계속 그러니까 한두 개 할 때는 안 어려워요. 근데 여러 개 되면은
이게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외우기에도 과부하고. 그럴 때에는 뭐 영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뭐야? 커뮤니케이션. 여기 범위 지정하세요. 그래서 왜 여기 범위 지정하냐면, 커뮤니케이션의 점수죠. 그리고 D 아니면은 위에까지 잡아주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조건이 몇 점 이상? 80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두 개가 합쳐져 있을 때는 꼭 큰 따옴표 붙이고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몇이요? 80, 큰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또 쉼표 찍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끝났으니까 뭐죠? 회계. 그래서 회계도 범위 지정하고 쉼표 찍고,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몇이요? 80. 근데 크거나 같다 80은 똑같죠? 그러면 할 때 크거나 같다 뭐 해도 되죠? 복사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끝났으니까 뭐야? 경영 전략. 그래서 또 쉼표 찍고, 여기 범위 지정하고, 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크거나 뭐야? 같다. 크거나 같다 할 때 뭐 붙이라고요?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80, 큰 따옴표 닫고, 그러면 끝. 그러니까 세 번 잡아주는 거예요. 범위 점수, 그러니까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야? 엔터. 치면 2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대빵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이것도 될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 짜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짜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그 엑셀이라는 거에 만들어져 있는 거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실제 그 사람들은 뭐 막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없는 선 만들어야 되고, 없는 방바닥 만들어야 되고, 없는 침대 만들어야 되고. 확실히 나중 되면은 저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지금도 있지만, 나중 되면은 옷집에 옷 안 입으러 가도 돼요. 맞죠? 나라는 사람을 하나 스캔해 놓고 옷 살 때마다 내 아바타를 띄워놓은 다음에 뭐예요? 입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괜찮으면은 이제 버튼 눌러서 배송하고. 그렇죠. 앞으로 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뭐 그것만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표 3. 표 3은 거기 보시면 상여금이 150만원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임원수를 세례 뭐하시오? 표시하시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만들 거는 상여금이 몇보다 크다? 150만원보다 크다. 그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써야 되죠, 여기에서는? 에버리지하고 뭐요? 카운트, if, s. 근데 왜 이걸 써야 되냐면, 일단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몇보다 크면서? 150만원보다 크면서. 그걸 먼저 만들어 볼게요. 는 COU 되셨나요? 그래서 count if s 하는 이유는 조건이 몇 개니까? 2개. 만약에 상여금이 150만원보다 큰 사람, 그러면 count if예요, 그냥. 근데 조건이 몇 개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건이 두 개예요. 일단 여기 범위 지정해 주세요. 기본급. 아니, 기본급이 아니고 상여금. 그래서 상여금 범위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이상? 네, 150. 그러면 쉼표 찍고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150. 공 5개요. 크거나 같다 150 만들어 주시고요. 이상 아니고 네, 이상이 크거나 같다. 네. 네. 잠시만요. 이상 아니고 보다 크면서 그러면은 크면서만 가야 돼. 보다 크면서죠? 그래, 는 빼는 게 맞아요. 네. 여기 맞습니다. 왜냐면, 크다잖아요. 네, 크면서가.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급이 뭐 이상이요? 평균 이상.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기 ITQ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여기 범위 지정해 주시고. 요번에 기본급 범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왜요? 기본급이라 그랬으니까. 기본급인데,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여기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해주세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 카운트 if일 때도 어디는 큰 따옴표 쓰고 어디는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게 요 문제예요. 그래서 부등호까지는 큰 따옴표를 쓰시고 그 뒤에다 평균 내야 하거든요. 평균은 뭐죠? 에버리지죠. 함수일 때는 큰 따옴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등호에다가만 하고 근데 여기에다가 또 연결자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넣으면은 뒤에 넣을 평균이랑 앞에 있는 부등호랑 연결이 안 돼요. 따로 국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에러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아까 평균 이상이라 그랬죠. 그럼 평균이 뭐죠? 에버리지. 그래서 AV 치시면은 에버리지가 떠요. 그럼 거기에서 에버리지 가서 무슨 클릭? 더블 클릭. 에버리지 가셔서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할 게 기본급이죠. 무슨 급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기본급 범위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구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세요? 이제 다 했죠? 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3이라고 뜹니다. 네, 5가 뜨세요? 네, 3이 떠야 돼요. 이제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뭐 만들래요? 명 만들래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연결자하고 명 치시면 됩니다. 크다. 여기 못하나. 에버리인데 다른 거예요. 요거 됐어요. 밑에 저도 봤어요. 네. 잘 달렸는데 A까지만 여기 큰 따옴표가 꼭 여기에 큰 따옴표가 빠졌어요. 이제 범위 끝났으면 다음 걸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큰 따옴표 한번 치세요. 네.
아니요, 끈덕이 아니고 쉼표 지금. 네, 그리고 다음 걸로 넘겨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치시고, 일단 엔터 먼저 치세요. 나오나, 10, 네, 3 나오나. 예. 3 나왔죠? 그거 다시 누르셔서, 이게 혼자 하면, 그러니까 저도 훈수두니까 잘 보이는 거지, 제 거면 잘 안 돼요. 이게 진짜로 되게 민감한 게 쉼표 하나 안 찍었다고 안 돼. 뭐 큰 따옴표 하나 빼줬다고 안 돼. 옷 하나도 안 돼. 완벽하게 해야 점수가 딱 나오는 파트라. 그래서 지금처럼 이상하시면 그냥 저 부르세요. 이제 그거 받으실게요. 네, 그럼 그거 바꾸시면 돼요. 최선적인 거야. 근데 확실히 저건 있습니다. 뭐 모든 공부가 다 그렇지만 엔터 쳤을 때 나오면 재밌고요. 엔터 쳤을 때 이상한 거 나오면 재미없고. 네. 모든 공부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홈런 타자들의 무슨 수요? 네, 평균 삼진수.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93페이지 보시면 표 4에서 홈런이 40개 이상에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삼진 뭐요? 평균. 네. 그래서 홈런을 40개 이상 치시는 분의 평균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카운트 있고 썸 이프 있고 에버리지 이프 있어요. 뭐 써야 될까요? 네, 에버리지 이프. 왜요? 네, 평균이니까. 평균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에버리지 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는 AV. AV를 치시면 거기 밑에 뭐라고 나오시죠? 네, 에버리지 if라고 나오실 겁니다. 에버리지 if가 저서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에버리지 if 처음이 범위예요. 뭐라고요? 범위인데 무슨 부분이냐면 조건 범위예요. 네, 그래서 홈런이 몇 개 이상? 40개 이상. 그러면 범위는 뭐예요? 홈런이 되는 거예요. I15에서 I23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왜 잡아주냐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홈런의 개수가 몇 개 넘는 사람이야? 네, 그 다음에 쉼표 찍으시고, 그 다음에 몇 개 이상? 40개 이상인데, 넣으실 때 뭐 누르라고요? 아니요, 큰 따옴표. 그래서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몇이요? 40.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아, 40개 이상인 거 찾아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할 게, 여기는 조건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계산할 게 홈런 평균이에요? 도루 평균이에요? 삼진 평균이에요? 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마지막이 에버리지 레인지예요. 그러면 이게 에버리지에 대한 뭐예요? 평균. 네, 에버리가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에 대한 범위입니다. 우리가 구해줄 거는 홈런이다, 도루다, 삼진이다. 어딜 범위 정하세요? 삼진. 그 다음에 다 드셨으면 뭐 치세요? 엔터. 딱 치면 몇 개 나와요? 112개. 그리고 초반에 잘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네. 한 번 감 잡으면 되는데 그 감 잡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보다는 제가 봤을 때 좀 요거는 이해력이 조금 더 필요한 파트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으로 오세요? 5번. 네. 아,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 4시 5분에 그거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